학교에 들어가서 맞춤 정보 여기 들어가서 나중에 보면 이제 출석 수업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여기 나의 정보 이 화면에 출석 수업 이렇게 있잖아요. 아, 여기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줌 URL이 나와요. 화상 강의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화상 강의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줌에 이 녹화 기능이 돼요. 근데 녹화하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는 하긴 하는데 녹화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뭐 모르니까. 왜 이거를 녹화를 하냐면 강의에서 과제를 내주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이렇게 잠깐 들어가지고는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녹화 녹음을 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라 정리가 되지 않은 거라서 물론 이 자료실에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과제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이제 어떤 수업에서는 과제 문제를 이렇게 낼 건데 그 수업에서 이제 답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는 이 말들이 그냥 답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알려주고 문제를 내니까. 그러니까 근데 말을 할 때에는 이게 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나름대로 학생을 평가하고자 했던 것이라면은 그런 건데 잘 들은 사람이 과제도 잘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뭐 저라도 과제 문제를 내는 사람이 되면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수업을 잘 들으면 과제를 잘 수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과제 문제가 뭐라는 것은 이 수업이 끝나는 마지막에 얘기를 하지만 답은 거의 그 수업 내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라고 잘 이걸 들으세요 하고 설명해 주는 교수님도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녹화, 녹음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줌에서 녹화를 해도 되고, 근데 저는 스트림 앱을 이용을 해요. 스트림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런 것들. 이게 스트림 랩스 데스크탑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여기 이제 녹화가 돼요.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녹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음성도 다 되고 뭐 내가 하는 얘기 마이크가 있으면 내가 하는 말도 녹화가 되고 녹음도 되고 그런 거고 스트림 랩이라든지 아니면은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제가 요거 쓰고 있는 그 OBS가 있어요. OBS.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 OBS 다운하셔갖고 OBS로 저장하셔도 돼요. OBS가 좀 편한데 OBS가 리소스를 많이 잡아가지고 느려요. 스트림 랩스 요것이 좀 가볍거든요. 요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계속 듣는 거예요. 과제 문제가 나오면 기억을 해서 과제 문제를 푸는 것보다 강의를 한번 되돌려서 다시 보면서 하시라는 거죠. 또 이제 제가 했던 강의 수업 중에는 이제 통계 데이터 과학과인데 교수님이 요거는 이렇게 답이다라는 걸 중간중간에 계속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글을 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말은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글보다는 두서 없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할까? 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 정확히 이제 주어 서술어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다가 뭐 했는데 하다가 갑자기 또 다른 생각이 나가지고 이 얘기로 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 번에 듣고 이야기라는 이제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녹화를 해가지고 돌려서 자꾸 반복해가지고 들어야만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면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도 그래요. 두서없이 얘기를 다 하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걸 녹음해서 들어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추가해가지고 넣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원하는 그 요구사항을 다 맞춰가지고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녹화 기능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스트림랩스나 아니면 OBS 아니면 그냥 줌에서 제공하는 여기 녹화 기능 이거를 좀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녹화 한번 해보시고 뭐 회의가 있어야 이게 녹화가 되는 건데 이렇게 새 회의를 눌러가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한번 이제 해본 다음에 여기 녹화를 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과제 수행하는데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지금 이제 잠깐 해봤는데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녹화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음성도 같이 녹음이 되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줌 같은 경우에는 공유 화면이 있고 그다음에 교수님이 나오는 그 얼굴 화면이 있고 그 최소 두 가지 그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다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불확실해가지고 공부해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정작 안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미안하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할 이야기들은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 어떤 시간적인 순서로 보자면 처음에 그 줌 요거 설치하는 거, 줌 설치하는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요거 하고 그리고 태블릿 PC 구매하는 거. 그러면 아이디가 있으면은 방송대 학생 인증을 받으면은 태블릿 PC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요거 있으니까 혹시 뭐 보시는 분들 중에 태블릿 PC 구매하실 분들은 방송대 아이디를 만들고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3월 2일 그 이후에 구매하시면은 저렴하게 조금 비교적 저렴하게 한 10%에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뭐 18%까지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까 어차피 구매할 거라면은 학생 아이디 이용해가지고 구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표절 프로그램 카피킬러하고 터니딘 그거 알려드렸고 그리고 챗GPT를 쓸 수는 있는데 이제 표절 검색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챗GPT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이제 좋을 것이고 다만 그 데이터 통계학과 통계 데이터 과학과에서 그 R 프로그램이나 파이썬 요거 코드 작성할 때는 챗 GPT를 이용해도 괜찮다. 네, 그거 말씀드렸고요. 교보문고 전자도서관에서 이제 대출 받고 캡처한 다음에 PDF 만드는 거, 그리고 PDF 만들어서 엣지에서 TTS 기능, 음성 읽기 기능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저는 맞춤 정보에 보면 여기 학생증 발급이 있어요. 학생증 발급. 지금은 아마 안 될 겁니다. 지금은 학생증이 안 나오고 이제 3월 1일부터 여기 학생증을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학생증이 필요해요. 학생증 뭐 시험 보러 갈 때도 있어야 되고 도서관 갈 때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발급을 신청을 하신 다음에 일반 학생증은 발송이 되네요. 발송도 되네요. 그래서 요번에는 요거 일반 학생증은 뭐 기회가 되면은 받으러 가보고 모바일 학생증을 신청을 해서 모바일 학생증을 좀 이용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모바일 학생증은 시험 볼 때 이게 안 되니까는 어차피 신분증으로 되니까 모바일 학생증 받아가지고 이걸로 도서관도 이용이 가능하니까 이걸로 하도록 뭐 해보려고요. 안 해본 거라서. 아니면 어차피 학위증명을 받으러 가야 되니까 그것도 받으러 가는 겸 그러니까 3월 달에 졸업증명하고 졸업증명 받으러 갈 때 학생증도 같이 받아오는 그 방법으로 그렇게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사실 닥쳐가지고 그때 할 때 하면은 뭐 문제가 없이 할 수 있었던 거기도 한데 또 미리 알아두면은 이 과정 중에 할 거를 미리 알아가지고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하면은. 근데 하는 동안에 하면은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되니까 그런 점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 했던 거, 그런 이야기들, 그런 내용들, 그런 거를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할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송대를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혹은 하지 않았으면 할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